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링커텀즈에 규정되어 있는 셀러 바이의 의무 중 셀러의 의무만 예, 요약해서 한번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D 조건이죠, 그쵸? 예, 지난 시간까지 예,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D 조건. 자, 요 D 조건에 공통적으로 앞에 있는 게 D잖아요. 그쵸? 요 D는 short for delivered. 인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 조건의 특징은 어, 제품이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입지에서 바이어한테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셀러가 부담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D조건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조건들이에요. D조건은. 자, 그리고 보기 보면 D조건이 이렇게 DAT, DPU, DAP, DDP 이렇게 지금 4개 있잖아요. 그죠? 4개 있는데 사실은 3개예요. 3개인데 왜 3개냐면 인커텀즈가 2010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이렇게 개정이 됐잖아요. 최근에. 그랬을 때 이 DAT, DAP, DDP 요거는 2010년도에 규정됐던 그 조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DAT 조건이 제목이 DPU로 바뀌면서 셀러의 의무, 바이어 의무가 약간만 범위가 좀 늘어났어요. 셀러의 의무가 특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잉크텀즈 2010에서는 이렇게 DAT, DAP, DDP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2020년도에 가면 DPU, DAP, 그 다음에 DDP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DAT 조건만 DPU로 바뀌었다. 2010년도, 2020년도에. 그 다음에 의무의 내용은 약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DA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러고요. 왜 그러면 2020년도에 최종적으로 바뀌었는데 2010년도 거를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그거는요. 잉커텀즈라는 국제 규칙은요. 예. 이렇게 10년도, 20년도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2010년도께 나는 편하다. 뭐 계속 이걸로 거래해 왔으니까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럼 이걸로 쓰시면 돼요. 2020년도께 편하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바뀌면서 내용이 그다지 바뀐 게 아주 뚜렷하게 바뀐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약간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2020년도 거 쓰는 사람들이 많으냐? 2010년도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2010년도 이걸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DPU보다는 DAT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 크게 바뀐 게 사실은 제목은 뭐 완전히 바뀌었지만은 내용은 그다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무역을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꼼꼼히 그 다음에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무역학과 저는 무역학과라고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역학과가 없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서울에 그 건국대학교 거기는 아직도 국제무역학과라고 과 이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개 모든 대학교들은 예전에는 서울대학교에도 무역학과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제목을 국제통상학과로 바꾼 데가 대부분이에요. 국제통상. 근데
무역하고 국제통상하고는요, 이거는 가리키는 그 커리큘럼 자체가 달라요. 가리키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통상이라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무역에 관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다루는 거고요. 무슨 협상이라든지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역 실무라는 거는 실제 무역인들이 무역할 때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공부하는 뭐 이런 인커텀지라든지 아니면 결제 부분, 뭐 신용장이라든지 뭐 추심이라든지 컬렉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DAT 그러면은요. 일단 우리가 또 오늘도 6가지를 공부하면 되겠죠. 셀러가 부담하는 의무가 뭐냐라는 거. 그래서 또 먼저 DAT 조건일 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여기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제목에. 그쵸? Delivered at terminal. 이 터미널이라는 건 수입지의 터미널을 얘기하는 거고요. 터미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로 운송할 때는 상대방 항구가 될 테고요. 만약에 미국 쪽으로 나갔다, LA로 나갔다, 그럼 LA에 있는 항구 있잖아요. 롱비치 항구라고. 가보셨나요? 예, 상당히 크고 관광지 비슷하게 지금 돼 있어요. 구경도 많이 놀러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 비행기로 가면 뭐 LAX 에어포트, 그쵸? LA에 있는 그 공항, 아니면 뭐 고속버스 터미널, 뭐 트럭 터미널, 아니면 뭐 기차역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Delivered at Terminal 했으니까 DAT 하고는 예를 들면 뭐 LA Long Beach Port 아니면은 LAX 에어포트 뭐 이런 식으로요. 거기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셀러가 부담한다. 그쵸? 그러니까 DAT 가격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제품 가격 더하기 이 터미널, 수입제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가격에 플러스를 시키면 되겠다. 그쵸? 물건값이 10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입지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이 비용이 1불이다. 그러면 11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를 표시할 때는 US 달러 결제 통화 US 달러라면 US 달러 11 DAT 인 뭐 LA 롱비치 포트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셀러가 부담하는 책임 위험의 분기점은 어디냐? 좌동 똑같아요. 터미널까지예요. 이거는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셀러가 부담하는 범위는 비용의 범위와 같다라는 게 모든 11가지 조건에 적용이 되는 원칙이라고 그랬죠. 제가 찾아냈다니까요. 물론 저 말고 찾아낸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나만 한다, 저만 한다. 그러면 뒤지게 욕먹습니다.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통관 그러면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누가 해요? 원칙이 뭐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출 통관은 셀러, 수입 통관은 바이어.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은 누가 해요? 운송 계약은 여기 이 비용, 운송 구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체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야 더 깐깐하게 체결하겠죠? 그쵸? 내 돈 주고 예를 들면 내 돈 주고 물건 살 때하고 누가 부탁해서 살 때하고 그쵸? 다르죠. 물건도 좀 깐깐하게 좀 더 깐깐하게 확인하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가격도 좀 협상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주머니 돈 나가니까. 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더라. 이것도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일단 규정은 11가지 조건마다 운송 체결은 누가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딱딱 하나 규정이 돼 있는데 조건별로 그거를 제가 11가지 조건을 쫙 보니까 운송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누구다라는 것을 조건별로 외울 게 아니라는 거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원칙이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이런 얘기는 인커텀지에는 안 써 있어요. 음. 저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강의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이것도 원칙을 적용하면 돼요. 원칙을. 뭐예요? 예. 셀러 바이어다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원칙이 뭐예요? 예. 인커텀지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양쪽 다 예,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가 CIF하고 CIP는 셀러가 가입을 하도록 돼 있다. 의무로 돼 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DAT 조건일 때 보험 가입을 한다면 누가 한다? 그거는 이 책임의 범위를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DA 조건일 때 셀러가 책임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수입지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러스나 데미지를 입게 되면 누가 그 손실을 감당해야 돼요? 네, 여기 돼 있잖아요. 셀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에 들면은 셀러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제무역사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인커텀즈 2010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셀러가 체결하도록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틀려요. 틀려요. 틀린 답이에요. 예, 틀리다 그래야 옳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 인커텀지 10에 따르면 2010에 따르면 DAT 조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셀러의 임의 보험이다. 셀러가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인도 시점은요. 이것도 원칙이 뭐예요? 적용되는 원칙이 A5가 뭐예요? 항목 제목 A5. 예, 책임의 범위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책임이 이전되는 순간에 제품도 인도된다라고 하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5와 A4 이거는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뭐야? 동일한데 뭐 이렇게 항목을 따로따로 만들었어. 귀찮게. 그냥 항목을 합쳐가지고 셀러의 그러니까 위험의 분기점 및 인도 조건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합쳐놨으면 되는데. 물론 그래도 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 말하다들 보면 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한 말 또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또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듣기는 싫지만 기억은 잘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DAT 조건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터미널에서 이렇게 물건을 양화한 상태로 양화할 때까지의 책임을 셀러가 진다라는 거예요. 양한 상태로. 이해가 되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저기 공무사 시험 보실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큰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인커텀지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양화한 상태로. 그 다음에 이 DAP 조건은요. 책임과 비용이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예요. 목적지에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내리는 비용을 요건 바이어가 부담. 다시 얘기하면 DAT 조건은 요 배에서 내리는 비용 책임 셀러가 진다. DAP 조건은 내리는 비용 누가 진다? 요거는 바이어가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DAP 같으면 대개는 터미널이 아니고요. 요거는 규정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만약에 바이어 창고가 있다면 요 창고까지 더 진행이 돼요. 셀러 바이어 책임이. 그러나 여기 왔을 때, 요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딱 정지된 상태까지만 셀러 내리는 비용 요거는 바이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DAT가 있고 그 다음에 DAP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셀러가 부담하는 책임과 비용의 범위가 넓다고 그랬죠. DAT는 어디까지요? 일단 이 터미널까지, 항구면 항구까지. 그러나 항구에서 이렇게 하역하는 비용까지. 그 다음에 DAP는 이렇게 와서 터미널에 와서 이렇게 최종 목적지까지 왔는데 여기 딱 멈출 때까지만. 내리는 비용은 바이어. 예,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헷갈리세요. 시험 보시는 분들. 공무사 시험 때. 아, 저도 예전에 공무사 시험 출제위원 할 때, 예, 예전이 아니죠. 뭐 얼마 전까지. 예, 이런 것들을 내죠. 이게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쵸? 헷갈리신 거니까 틀리라고 내는 거죠. 못됐죠. 자, 그럼 DAP 조건은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이제는 너무 쉬워요. 그쵸? 제가 이 원칙에 대해서 이 6가지 그 항목에 대한 그 이해 원칙, 적용되는 규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수십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용의 범위는 어디다? DAP, delivered at place. place라는 거는 목적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destination. 아니면 뭐 by a warehouse. 창고요. 목적지까지다. 그 다음에 책임의 범위도 좌동 원칙이 그거잖아요. 비용과 책임은 같다. 셀러가 부담하는. 근데 통과는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이 한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은요. 동일해요. DAT나. 예. 셀러가 비용을 부담하니까 셀러가 체결하는 건 당연하다. 그 다음에 보험은 예, 적용되는 원칙대로 보면 예, 양쪽 다 체결 안 해도 되지만 하면은 셀러가 한다. 왜요? 에이, 수출자의 공장부터 수입자의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 셀러가 진다고 그랬습니까? 보험에 들면은 이미 보험이다. 셀러가 진다. 그 다음에 인도 시점은 같다. 예,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목적지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DAT하고 DAP를 봤고요. 그다음 내일은 이 DPU 조건과 다음 시간에는 DDP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뭐 계약도 다 끝났고 해가지고 또 고민이네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이건 이제 끝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요.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해드릴까? 어떠세요? 계약서. 예. 계약서 쓰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예. 전면, 그 다음, 전면에 나와 있는 팔트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뒷면에 나와 있는, 대개 뒷면에 있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에서 일반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불가항력 조건이라든지, 뭐, 준거법에 관한 조건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한번 해설을 쭉 한번 해드릴까요? 근데 요새 뭐 AI 번역기가 잘 나와가지고 필요 없으신가요? 근데 아닐 텐데. 이거 저희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번역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번역돼서 한글로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용어도 있고. 그쵸? 용어에 대한 해석 필요할 테고, 의미도 아셔야 되고. 한번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조금씩 오는 느낌이 나요. 그죠? 며칠 전부터 이렇게 좀 쌀쌀한 걸 넘어서 약간 좀 춥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어쨌든, 예,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하신 일만 많으시고, 예,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예, 아프시면 서럽잖아요. 그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